옛날에 알겠지 말리더라. 팀 재즈마인드 26년 6월 10일. 오늘 원래 연마다 실시해야 되는 자동차 검사 예약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해야 돼서 취소했어요. 취소를 하고 다음 주로 예약을 미뤘고요. 나비다. 우와. 집에 이런 테라스 있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우리 집에서 지금 1분 거리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다. 여기 자주 이용하자. 10분씩만. 아니 매주 여기서 촬영하자고. 그래? 스튜디오처럼. 농담입니다. 오전에 뭐 했어? 오전에? 카페에 가서 오늘 예스24 7문7답 인터뷰지가 출판사에서 공유해 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거 공유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다시 예전에 책 쓸 때처럼 2-3시간, 3시간 정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하고 있거든? 근데 그때 글을 써. 일기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요즘에는 좀 소설 같은 것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 어제 오늘 소설을 썼어. 아 진짜? 응. 단편 재밌는데? 소설. 제목 잠. 응? 잠. 제목이 잠이야? 응. 오. 카페에 앉아있는데 응. 저기 구석에 이렇게 팔을 괴고 생각에 빠져있는 남자 청년이 있었거든? 30대. 노트북을 이렇게 켜놓고 귀에는 선이 있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 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나 하면서 나도 이렇게 멍 때리면서 뭘 써볼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10분 동안 미동이 없는 거야. 진짜? 이렇게 자는 거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졸리셨나 보지. 자세히 보니까 입이 약간 벌어져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때가 오전 10시 반이었거든? 무엇이 저렇게 저 청년의 오전 10시 반에 잠을 쏟아지게 만들었나. 또 지난 밤에 무엇이 그렇게 저 청년의 잠을 빼앗아갔나. 이런 상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한번 지어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단편 소설을 하나 쓰고 있어. 단편 소설?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려고. 쌓이면은 소설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리고 새로운 산문 에세이 목차를 만들고 있고요. 많은 일을 했네. 이거는 내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일주일 전에 시작했어. 그리고 요즘에 사진집을 만들어 보려고 다른 사람들의 사진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좀 찾아보고 있거든. 최근에 사울레이터 사진집을 샀어. 흔히 보는 그 All About 사울레이터, 얼리 사울레이터 이런 책 말고 엄청난 걸 발견했어. 엄청 큰 책을 사왔더라. 100주년 기념 에디션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자료 검색하잖아. PC에서 사울레이터 쳤더니 그게 이렇게 위에 떠가지고 가서 봤더니 비닐에 쌓여있는 거야. 사람 심리라는 게 알지? 비닐에 싸져 있으면 더 사고 싶은 거 있지. 맞아. 못 보게 하면은 감칠맛 나서 사고 싶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 내가 최근에 그 사진 철학에 대해서 아니면 촬영 스타일에 대해서 상담한 내용이 있었거든. 그 밑에다 붙여가지고 사울레이터 책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냐고 했더니 너한테는 그 100주년 기념 한정이 딱이라는 거야. 단 한 권을 살 거면 그거라고. 가격이 2배야. 다른 거는 뭐 32,000원, 33,000원인데 그게 65,000원이었다? 다행히 10% 할인 쿠폰이 있어가지고 5만원대에 샀고요. 근데 그 사울레이터에 다른 책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00주년 기념 한정에
에디션을 끝까지 다 봤어. 응. 사진도 천천히 보고 확실히 책이 크니까 사진이 이렇게 몰입감이 좋더라고. 응. 넘겨보면서 글도 꽤 많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재단에서 만든 거야. 아. 사울레이터 재단에서 글을 읽어보니까 그 사울레이터가 자신의 그 뉴욕 집 반경 응. 몇 블럭 안에서만 거의 평생을 사진을 찍었대. 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여행을 가는 건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프랭키랑 좀 비슷하네. 이유가 우리는 집 앞에 바로 나와서도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가 써 있어서 깜짝 놀랐고 완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이랑 비슷하더라고. 나도 이거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냥 출퇴근길에 막 찍잖아. 그리고 산책할 때 막 찍고 오늘도 좀 좋은 사진을 몇 개 건졌는데 이렇게 옆으로 세도 돼요? 응. 외국인들을 좋아하거든? 그래? 지워버렸다. 진짜? 왜? 왜 지웠냐면 이것도 하나 옆으로 생김에 말해줄게. 리코 GR 카메라가 메모리칩 집어넣었는데 있잖아요. 여기에 뭐 128기가든 256이든 칩을 넣어서 쓰잖아. 그러면 사진이 몇천 장이 집어넣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꽉 찰 때까지 사람이 사진을 계속 찍게 돼. 정리는 안 하고. 정리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용량이 막 한계가 없고 여유 있다는 생각에 사진을 계속 찍어. 그러다 문득 지나고 나면 한 달치가 쌓여있고 그렇거든. 근데 그러면 또 이걸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날짜별로 분류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되게 이제 일이 커지거든. 또 그러면서 단점이 뭐냐면 카메라의 용량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켜고 끄는 게 되게 로딩이 오래 걸리거든. 빨리 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놓치는 게 좀 아쉬워서 최근에 우연의 일치로 한번 칩을 빼먹고 실수로 안 끼우고 밖에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이 리코 카메라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장 메모리가 좀 있어. 몇 장 찍을 수 있어? 한 140장 정도? 130장 정도 찍을 수 있거든?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양이긴 하네. 충분해. 진짜 작정하고 뭐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장 내외 찍는 거 같거든? 많이 찍을 때 그 정도 하고 적게 찍으면 한 30장? 이렇게 찍는 거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기분이 어떤 줄 알아? 필름 카메라 같나? 그러니까 100장이라는 것도 물론 필름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지만 필름 한 세 세트 들고 다니면서 필카 찍는 사람 기분이 나가지고 한 장 한 장이 또 뭔가 신중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 사진이나 막 찍는 게 아니라 진짜 담아야 할 걸 또 담으려고 노력하니까 손가락 한 번 그 셔터 누르는 작업이 조금 귀해지더라고. 진짜 그게 셔터 한 번 누르는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잖아.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이게 100장 내외다 보니까 매일매일 옮겨서 그냥 지워버리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그게 너무 좋더라고. 사실은 루틴을 만들기가 어렵잖아. 매일 그냥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게 내일은 또 사진 용량이 부족해서 못 찍으면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그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냥 하는 거지. 좋네.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울레이터도 60년 정도를 매일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렸대. 근데 생각보다 화가로 출발했더라고. 그림이 의외로 좋았어. 그 100주년 에디션에 그림도 꽤 많이 수록돼 있거든. 그림이 의외로 좋았어. 그 브레송도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영화도 만들었을걸? 한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한 A4 용지 한 장에서 한 장 반 분량? 에세이가 됐든 소설이 됐든 일기가 됐든 매일 써보려고 해.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영상 작업에도 그리고 사진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좋다. 책을 4월 초에 출간을 하고 2달 동안 거의 매주 쉬지 않고 북토크랑 인터뷰, 사진전 이런 걸 계속 해왔잖아. 공식적인 일정이 잠정 1차적인 일정들이 끝나가지고 6월 초까지 있었던 일들이 지난 토요일부로 끝나가지고 스레바리도 끝나고 잠깐
내 자신으로 좀 다시 돌아오려고 해. 물론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우리 또는 나도 내 자신이었지만 확실히 그쪽 세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존재하고 이렇게 또 혼자서 틀어박혀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는 나와의 대화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간, 개인 작업하는 시간을 또 당분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행사 좀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사진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책 쓰는 것도 병행해서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키키 씨는요? 인스타그램 일기를 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로 전해 들으니까 색다르네. 나는 요즘에 로버트 맥키 맞나?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라는 책을 읽고 있어. 어려워? 근데 로버트 맥키가 뭐 하는 사람이야?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스토리텔러네. 미국의 시나리오 작법 강사? 어쨌든 이게 2002년도에 한국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영화들이 플롯에 대한 종류를 3가지를 알려주고 어떤 영화가 그런 플롯을 이용했는지 설명해 주는데 한 50개 정도 적혀 있는 영화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영화가 한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좌절을 맛봤어. 또 내가 세상에 모르는 영화가 많구나 이런 걸. 고전적인 명작들을 많이 안 봤지. 80년대 중경상님 있고 대부 있고 북극의 나누크 그런 거. 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영화가 많아가지고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오전에 뭐 했다고요? 로버트 맥키 스토리 책 좀 읽고 갑자기 홍상수 감독 영화 보고 싶은 영화 생겨가지고. 어떤 거?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했니? 라는 영화. 그래서 보다가 나왔어? 보다가 나왔어. 배고파가지고.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처음 해보는 건 각본집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씬 1, 씬 2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한번 영화를 보면서 적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영화를 공부하는 걸 어디서 들었는데? 그때 나도 그래서 써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초안을 작성을 했었거든 얼마 전에. 그래서 어설프지만 초안을 작성했더니 이제 영화를 볼 때 이게 밖에서 찍은 건지 안에서 찍은 건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인물이 대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몇 번 대사가 오갔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게 처음으로 보여서 재밌었어.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영화라서 생각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 책을 읽으니까 작가 지망생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있대. 뭔데? 작법서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타자기 앞으로 달려가서 쓰는 거. 뭐 난데? 하면서 약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작아져.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해. 그래서 공부하면 안 돼. 공부하려고 하잖아? 공부할 게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거 공부를 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 한번 해본 거기도 해. 왜냐면 다 알고 나면 내가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어. 일단 시작해보고 뭔가 초안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좀 대중화해서 디벨롭 할지를 고민하는 건데. 맞아. 처음부터 근데 공부하고 한 게 아니라 조금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책을 찾게 된 거니까 나는 이 순서가 좋은 것 같아. 카메라도 다 알아보고 살려고 하잖아? 평생 못 사. 그냥 찍어보고 하면서 아 이건 나한테 좀 아쉽네 하고 다른 것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또 사고 팔고 하는 거지. 나는 오늘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 그래? 무슨 영화? 상자 속의 양이라고. 아 AI 나오지.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이야기인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신작이거든. 아 그래? 응. 그거 보러 가자. 나도 볼래. 요즘에 그 국가지원금 나와서 6,000원 할인 받잖아. 그래서 그것도 끝나기 전에 빨리 봐야 되고. 뭔가 빨리 이 기간에 영화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야. 맞아. 심지어
스네큐버 같은 독립영화관은 평일에 11,000원이잖아. 응. 그래서 6,000원 할인 받으면 2명에서 10,000원이야. 응. 기분이 너무 좋아. 안 끝났으면 좋겠어. 요즘 2시간에 5,000원짜리 오락이 어딨냐? 좀 이따 그거 보러 가려고. 몇 시에 하는데? 4시쯤 있고 8시쯤 있더라고. 그래서 고민 중이야. 그리고 그 영화 끝나고 개구리도 보러 가야 돼.